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랑스식 육아에 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사실 프랑스식 육아에 관해서는 책을 여러 권 읽어서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좀 설명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큐멘터리도 보고, 그리고 제가 도서관에 가서 책도 이렇게 빌려왔어요. 우선 프랑스식 육아하며 많은 어머님들이 그 수면 훈련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더라고요. 아이가 돌이 되기 전에 엄마랑 떨어져서 잠을 자고 밤에 깨지 않도록 이렇게 훈련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애착과 관련된 영상에서도 이미 한번 언급했듯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육아법이든 이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내가 어떤 육아법으로 아이를 가르치겠다는 건 어머님이 확신을 가지고 선택하면 되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핸드폰을 살 때도 운영 체계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막 알아보고 사잖아요. 육아법은 한 아이의 인생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육아법을 선택할 때 그 육아법이 어떤 건지, 그 육아법이 나한테 맞는지, 그리고 나의 아이한테 맞는지 충분히 알고 선택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결정을 할 때 꼭 어머님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프랑스라는 나라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프랑스라는 나라와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200년 전에 시민 계급이 왕을 단두대에 세워서 목을 친 국가예요. 그런 역사가 있고 200년간 사실 그런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겠어요. 그런 과정을 다 겪어내고 이제는 어떤 사람이 굉장히 평등하고 시민적인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이런 것에 관해서 굉장히, 저랑 되게 친한 친구가 사실 프랑스에 가 있어요. 프랑스에서 지금 애를 키우고 있는데 그 친구랑 최근에 어제 이 프랑스식 육아 때문에 어제 통화를 한번 했는데,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교육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자기가 봤을 때 이 프랑스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뭐 직업학교를 가나 좋은 대학을 나오나 크게 그렇게 어떤 삶의 질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공부를 좋아하고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뭐 공부를 뭐 많이 시키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내가 굳이 이 아이를 뭐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물론 교육제도도 우리나라랑 너무 다르죠. 그 바칼로레아라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사실 공부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거랑은 정말 다른 걸 공부해요. 걔네들은 철학이나 역사 뭐 이런 것들의 깊이를 굉장히 고등학교 때 깊은 수준으로 공부를 하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프랑스라는 나라는 그 귀족 계급을 교육시키는 어떤 교육의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프랑스에서 귀족을 가르쳤던 귀족 교육이 원리 원칙을 중시하고 굉장히 엄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식 육아의 핵심도 아이의 생각을 보장해 주되 원칙을 분명히 하고, 그 원칙 안에서 아이가 규율을 지키고 그리고 매너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핵심이에요. 프랑스 아이들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런 역사가 굉장히 깊고 그런 원칙을 지키도록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책은 파멜라 드러커맨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육아법에는 그들만의 힘과 우아함이 묻어납니다. 프랑스 부모들은 대부분 아기들은 이성적이라서 엄격함과 자유를 결합시키고 아이들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되 해달라는 모든 것을 해주지 않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이의 말을 주의 깊게 듣되 해달라는 것을 모두 해주지 않는다. 근데 여기 또 재밌는 말이 있는 게요, 뭐냐면요, 프랑스인들은 국가 전체가
동시에 이 육아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거다. 국가 규모의 제어 집단 같다고. 프랑스에 가면 모두 깜짝 놀랄 것이다. 모두들 이런 방식으로 육아 방식을 하고 국가 전체에서 이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프랑스식 육아법을 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죠. 왜냐면 국가 모두가 그렇게 원칙을 지켜야 되고 이런 건 아니니까. 특히나 이런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식당에 가서 식당 예절을 가르치는데 다른 애들을 막 뛰어서 노는데 내 아이만 엄격하게 그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배워야 될 점이 있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원칙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걸음마기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아이가 사회화가 되고 독립시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 어머님들이 대부분 너무 어리다고 생각해요. 걸음마기는 너무 어리죠. 완전 애기인데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애기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프랑스식 육아를 위해서 어머님들 사이에 합의를 한다면 그거인 것 같아요. 아이가 독립된 존재로서의 어떤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거기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가 지킬 것은 지켜야 되고 그것에 대한 어떤 합의가 있어야지 이 프랑스식 육아가 국내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랑스식 육아에서 강조하는 게 인내심이거든요.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하도록 만드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한 문제이긴 해요. 아이의 인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인내심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아이의 인내심을 키워주는 방법에 있어서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법을 배웠을 때 기다림에 익숙해진다는 걸 알아냈다는 거죠. 아이로 하여금 격정적인 감정이 들 때 그것을 잠시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리게 만들어서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대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여기에 아이에게 자제력을 키우는 한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답변 시간을 좀 늦추라는 소제목인데 아이가 엄마를 찾을 때 아이에게 엄마가 지금 이걸 뭐뭘 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가볼게 라고 친절하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엄마가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법을 조금씩 배우게 되는 거죠. 프랑스인들은 아이에게 타당한 기대를 합니다. 아이에게 셰익스피어 극을 끝까지 앉아서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이가 잠시 동안만 기다릴 수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늦춰본다면 아이가 지겨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노는 만큼 기다림에 더 익숙해질 거예요. 때에 맞서게 하세요. 프랑스 부모들 역시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때에 혼란스러워하고 괴로워합니다. 아이의 울음을 멈출 수 있는 마법 레시피 같은 것은 그들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불합리한 요구에 수긍하면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때가 규칙을 바꿀 순 없습니다. 여기 또 하나가 있는데 프랑스인들이 육아라는 전투에 나갈 때 쓰는 선전포고 문구는 결정은 내가 해 입니다. 누가 결정권자인지 상기시키고 권력의 중심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길 때 프랑스 부모들은 이 말을 합니다. 아이와의 어떤 주도권 싸움에서 절대로 지지 않는 거죠. 프랑스 부모들은. 사실 이 부분이 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아시겠지만 육아를 할 때 아이에게 결정권을 주도권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떼를 쓰거나 그런 경우는 잘 지켜보면 엄마가 자기를 못 이긴다는 사실,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 때 떼를 쓰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절대 그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책은 그 프랑스 심리학자인 안네 바커스가 쓴 책인데요. 1부로 나뉘는데요. 1부에서는 영유아기, 그리고 2부에서는 아동기의 훈육 방법을 다루고 있어요. 첫 챕터가 산후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할까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윤리의식은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까지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일상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어서 한 권 정도 가지고 있어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책의 제목은 프랑스 육아의 비밀입니다.